할머니 모델 배경 완벽히 잡히세요. 찍을게요. 여기 보시면 돼요.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지만 실제로 전공이가 저 카메라 찍고 있을 시간이 없을 텐데. 네. 원래 근데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거나 그러신 스타일은 아니에요 지금? 사진기 들고 있을 시간이 있나? 지금. 랩 결과는 전이랑 비슷한데.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윗년차는 뭘 했는지 모르고 있고 교수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제 실제 저러면 이제 혼나죠. 아기 탈출 빠졌다고! 네? 이성선이 불러 빨리! 아 네. 응급인데. 우리랑 응급 죽겠습니까? 실제로 저게 좀 리얼이거든요. 약간 저런 상황. 고성방가가 오가는. 예, 저렇게. 안녕하세요, 길기현입니다.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다들 재밌게 보셨죠? 저도 뭐 옛날 생각하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원장님도 전공의 생활 하셨던 거죠? 그럼요. 저도 뭐 전공의 생활 다 하고 1년차 때 그럼 우당탕탕 하시기도 하셨겠네요? 사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굉장히 좀 힘들었던 기억은 납니다. 네. 스리링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는 보셨나요? 네, 재밌게 봤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은 경우는 이제 산부인과 이야기 말고 이제 다른 과들도 이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약간 디테일하게 모르는 부분들도 있어서 오히려 조금 더 재밌게 봤었다고 하면 이번 드라마는 사실 배경이 산부인과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건 아닌데 현실성 없는데 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요거는 진짜 좀 잘했다. 사실 이런 거에 오히려 조금은 더 집중 아닌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서 네, 짚어주시면. 네네. 집 구하면 둘만 있을 곳도 생기고. 둘이? 단둘이? 와, 얘 참. 근데 오늘 평소에 이런 그 로맨틱 코미디를 보실 때 표정 하나가 없으신 편이신가요? 아니 보는데 네. 여기 드라마에서는 저는 저기에 다른 드라마는 되게 재밌게 봐요. 네. 아 뭐야? 왜 그래요, 아빠? 여기 좀 도와주세요. 에어웨이부터 이지. 네. 숟가락 좀요. 저는 지금 처음에 숟가락을 쓰는 게 이제 혀가 이제 말리면서 기도를 막는 거를 풀어주려고 했더니 음식을 꺼내네요. 고증은 좀 덜 됐다. 가능성은 있죠. 좀 애매하게 걸렸는데 저렇게 딱 숟가락 같은 걸로 혀 딱 제껴주고 이렇게 손으로 뺄 수도 있으니까. 예. 공들였던 인턴한테 악수 거절당했대. 까였나봐. 탁계훈이요? 근데요 쌤, 만약에 내년에 산부인과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말인데 타키온 우리가 데려오자. 우리가 꼬셔보자고. 이거는 산부인과뿐만 아니고 이제 전공의들 선발할 때 이제 실제로도 좀 많이 있는 과정이거든요. 만약에 산부인과를 예를 들면 이번에 도는 인턴들 중에 좀 욕심나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전공의들은 물론이고 이제 교수님들도 좀 공을 들이죠. 이제 공을 들인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회식도 밥도 자주 사주고 너 우리 거 하면 이런 거 좋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잘 구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이제 보통 그 과를 하는 거고 이제 안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예전에처럼 이제 산부인과가 굉장히 좀 인기 많고 흔히 말 경쟁이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는 이제 말 그대로 올 사람들이 서로 지원자가 많으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 없지만 요즘은 좀 아무래도 좀 힘들고 우리가 사실 선호하는 과는 아니니까. 진짜 아무도 안 올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안 오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연차에서는 좀 비는 인원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 빈자리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마치 n분의 1처럼 이렇게 나눠서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한 명이 좀 그 일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저런 거는 꼭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좀 뭔가 힘든 과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과들에서 사실은 좀 종종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 힘든 과라고 하는 거면은 정확히 뭐가 힘든 걸까요? 수술 시간이 길다? 약간 이런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힘든 과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수술도 긴 수술 같은 경우는 뭐 5시간, 뭐 6시간 뭐 이렇게 가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일단 환자도 좀 많겠고요. 이제 산모분들이 입원해 있잖아요. 그러면 밤 사이에 응급도 생길 수 있고 실제 정규 과정에서도 일도 많고 굳이 산부인과가 뭐 어떻다 얘기를 안 해도 뭐 의대를 나오고 의사가 됐다고 하면 그냥 아는 거죠, 기본으로. 아, 산부인과는 이런데. 제가 싸르르하게 아픈데 설사할 때 같은 느낌은 아니고 위경련이랑 다르게 윗배는 안 아프시대요. 환자분, 아랫배가 기분 나쁘게 얼얼하고 막 장기를 쥐어 짜는 것 같은 그런 통증 맞죠? 단순 생리통이라 진통제 처방했어요. 좀 쉬다가 퇴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데 단순 생리통이라고 하는 걸로 큰 병원, 대학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있나요? 가끔 있어요. 응급실에. 개원하기 전에 이제 약간 종합병원 같은 곳에서 있었는데 그럴 때도 생리통이 심해서 이제 119 타고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생리통이 원인을 모르게 힘드신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자궁에 질환이 있으면 생리통이 심해지는데 사실은 저희 남자들은 잘 모르죠. 생리통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지만 이제 여성분들은 매달 생리를 해야 되고 생리가 뭐 보통 평균 한 5일 전후로 되니까 그때 통증이 심하게 오시면 사실은 너무너무 힘든 거죠. 나는 생리통이 힘든 걸 알고 있고 괴로운 걸 아는데 매달 비슷한 시기가 되면 그게 와요.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좀 무섭겠어요. 그게 심하면 진짜로 거의 막 약간 기절할 정도로 막 통증이 오면서 정신을 잃기도 하거든요. 여자쌤들도 생리통 없는 사람은 어떻게 아픈지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해보니까 별로 아프지도 않던데 뭐 그런 걸로 병원까지 오냐고 한다니까. 근데 남자쌤들은 그걸 겪어봐야 아니면서 아니 생리통이 얼마나 아프면 이 아침에 응급실까지 오겠냐고. 매달 그런 거면 너무 힘들겠다고 그렇게 말해주세요. 진짜 딱 나오네요. 이제 보통 진짜 남자 선생님들은 병원에 올 정도면 얼마나 아플까 사실은 이제 그 가늠을 못 하니까 되게 진짜 아프고 힘들겠다라고 하는데 나 여잔데 나 생리통 나도 있는데 뭐 요 정도 갖고 뭐 엄살이야. 그러니까 약간 요런 약간 뉘앙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요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같은 여성이라도 이제 질환이 없거나 겪어보지 않으면 꼭 이렇게 공감하고 여성이니까 모든 걸 같이 그런 감정을 이해한다는 거는 또 꼭은 아닌 것 같아요. 저 네모 모양이 CSP. CSP가 보이는 뷰에서 측정해야 된다고. 네, 그건 저도 아는데요. 측내실방 부위가 최대로 보이는 부분에서 내실의 경계가 명확하게 보일 때 이때 측정해야 된다고. 너는 초음파 보는 시간이 어째 줄지를 않는다? 지난주보다 더 헤맨 것 같아. 죄송합니다, 교수님. 사실 저기서는 이제 1년 차인데 사실 1년 차 때는 뭐 저렇게 초음파를 좀 잘 보지는 못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이제 적어도 한 2년 차나 3년 차 정도 돼야 조금 더 잘 보는데 태아 초음파 중에서도 이제 정밀 초음파라고 좀 따로 있거든요. 이 아기가 그 기형은 없는지, 그 다음에 아까 저기서 뭐 머리, 뇌 안에 뭐 뇌 기형은 없고, 그 다음에 뭐 심장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가 타고난 기형은 없는지 이런 걸 보려면 사실은 저렇게 전공의 생활만 마치고 나서도 사실은 그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문의 하고 나서도 특히 뭐 상과를 더 전공을 하셔가지고 한다든지 이제 그 정도 사실은 레벨이지 이렇게 이제 1년 차가 조금 막 이렇게 찾는다고 사실은 보기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거든요. 충분히 못할 만하다. 그럼요. 충분히 못할 만하죠. 1년 차 때는. 네. 오히려 잘하면 좀 이상한 거죠. 아직 2.0이지. 네, 펠빅 2.0이고 스테이션 하이입니다. 입원한 지 2시간째인데 아직 수축이랑 펠빅이랑 변화가 없으니까 3시간 정도 있다가 내시 한번 다시 하고 옥시토신 쓸지 말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자. 지금 저기서 저게 산부인과 교수님이니까 이제 그 분만 과정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자꾸 이제 컨트롤하면서 이제 감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통 주사를 뭐 지금 달자, 좀 이따 달자, 자궁 수축제를 지금 달지 말지. 보통은 이제 저 주치의가 이제 결정을 하는데 저 같으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네. 되게 부담스럽지 않을까. 네. 교수님이 저러고 있으면.
근데 왜 빨리 맞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뒤에 맞아야 된다고 지금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기서 봤을 때는 아직 이제 자궁문이 얼마 안 열렸으니까 지금은 써도 진행에 크게 도움은 아직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궁문이 더 열리면 그때 옥시토신을 쓰자. 그런 것 같아요. 네. 산모분, 지금 흐르는 게 양수가 맞는지 제가 좀 볼게요. 살짝 불편하실 수 있어요? 많이 놀라셨죠? 이제 저희만 믿고 마음 편히 계세요. 그리고 산모분은 다니던 병원으로 다시 가신다고. 안 돼. 산모 못 가. 못 간다고. 아기 탈출 빠졌다고. 네? 교수님 불러 빨리 급하다고. 이 선생님 불러 빨리. 아, 네. 마취 가죠. 지금 산모 올릴게요. 응급인데. 우리랑 응급이 죽겠습니까? 실제로 저게 좀 리얼이거든요. 약간 저런 상황. 고성방가가 오가는. 예, 지금처럼 이제 태반이 먼저 빠지면, 그러니까 퇴출이 먼저 빠지면 굉장히 응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아기가 먼저 나오고 태반이 나와야 되는데 저렇게 그 퇴출이 먼저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꼬일 수도 있고 아기가 진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저러면 저건 진짜로 전화할 시간도 사실은 없어요. 그냥 일단 뭐 금식이고 뭐고 일단은 수술실로 일단 밀고 들어가서 그냥 저런 건 완전 초응급이거든요. 저렇게 사실은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정말 저런 게 좀 실제죠. 막 소리 지르고 너 옆에서 빨리 정신 안 차릴래? 뭐 수술방 전화해라 막 욕하기도 하고. 예. 저런 상황이면 꼬시려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일단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사실은 저건 정말 초응급이니까 뭐 이 친구가 있던 말던 소리 지를 수밖에 없죠. 예, 정신 차리라고. 대박. 아기도 괜찮고 산모도 좋아. 벌써 병실 갔나 봐. 야, 난 아까 산과 선생님들 막 악쓰는 거 보고 산모 죽는 줄 알았잖아. 잠깐 너무 무서워. 그래? 안 개멋있던데. 뭔가 이렇게 어떤 장면이 딱 기억에 남아서 와 진짜 멋있다. 와 나 산부인과 가야겠다 했었던 그 에피소드가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제왕절개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만 말고 이제 수술실에서 이제 아기를 꺼내는데 저 학생 때 굉장히 그 수술을 잘하셨던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특히 제왕절개술은 엄청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출혈이 나니까 출혈 조절하고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절개 넣고 이제 박리하고 근육 열고 자궁 열고 아기를 빨리 한 2, 3분 안에 꺼내야 되거든요.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정말 물 흐르듯이 정말 쫙 가고요. 저희가 봤을 때 이 교수님은 조금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이 할 때랑 약간 느낌이 다르거든요. 근데 정말로 잘하는 교수님이 딱 수술하는 걸 봤는데 진짜 좀 저런 느낌이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제가 부탁드렸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꼭 해주셔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산모분, 아기 건강합니다. 너무 예쁘네요. 김세벽 교수 소원이 1년차 전공의가 자궁이랑 배 닫아주는 거래. 배? 아까 못 들었어? 꼭 들어달라는 마지막 부탁. 실제로도 그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저렇게 수술하면 뭐 제왕절개도 그렇고 이제 다른 수술도 그렇고 보통 이제 전공의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저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이제 급한 상황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 크게 출혈도 안 나고 이제 그런다 하면은 이제 보통 전공의들이 이제 마무리를 하죠. 네. 그래서 실제로도 좀 저렇게 해요. 네. 1년 차인데도 근데 1년 차가 저렇게 하는 거는 조금 드라마상 그냥 흐름 때문에 한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3년 차 정도는 돼야죠. 네. 근데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 게 뭔가 요상해요. 전신 마취를 하면 이제 당연히 의식이 없잖아요. 보통 저런 경우는 그 경막의 마취라고 해서 여기만 마취를 해요. 네. 저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감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산모도 깨어 있고 말도 하고 그러신 거예요. 네. 이제 자궁 안쪽 꼬매잖아요. 실제로 그 자궁 벽이 되게 두껍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때 쓰는 실도 되게 굵어요. 자궁을 저렇게 이쁘게 참 촘촘하게 꼬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렇게 1년 차가 몇 번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잘 꼬매는 건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저는 2년 차 때 처음 교수님이 시켜줘서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좀 혼났어요. 이게 이렇게 꼬매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했던 거 저는 기억나요. 저렇게 옆에서 막 칭찬 들으면서 했던 사람들은 제 기억에는 실제 현실에서는 보통은 이제 많이 이제 혼나면서 이제 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뭐 좋은 거라고 맨날 영정사진 타령이야. 에휴, 고집도 참. 하루라도 젊고 이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좋지. 우리 동생 참 이쁘다. 얼른 찍어. 저 선생님도 바빠. 할머니 모델 배경 완벽히 잡히세요. 찍을게요. 여기 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응애.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지만 실제로 전공이가 저 카메라 찍고 있을 시간이 없을 텐데. 네. 원래 근데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거나 그러신 스타일은 아니에요 지금? 폭삭 속았수다 이런 거는 막 되게 사진기 들고 있을 시간이 있나? 지금 어디 가 있어야 될 텐데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게 그려놔서 그러니까 저 상황은 충분히 좀 공감하고 좀 슬픈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은 전공이는 저렇게 영정사진 찍어주는 게 환자를 위한 게 아니고 그 시간에 응급실 가 있고 수술실 가 있고 분만실 가 있고 하는 게 사실 그게 더 환자분들 도와주는 거죠. 왜냐면 진짜 자기가 필요한 자리는 저기니까. 오늘께서 11화를 보셨을 땐 좀 어떠셨어요 방금? 공감이 갔던 거는 저기 의도가 이제 병원이 너무 이렇게 좀 딱딱한 곳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뭐 정도 있고 병원에서 사람 냄새도 나고 저런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전공의들은 사실은 업무가 되게 많고 너무 일에 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마음이 있고 표현을 하고 싶어도 뭐 저도 그랬고 이제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아까 제가 사진 찍는 것도 봤는데 말은 이제 저 시간에 뭐 병동에 있는 게 더 좋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보면 되게 만약에 뭐 내가 할 수 있고 상황이 되었다면 되게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머릿속에서 약간 이상적으로 정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잘 그려놓은 거라서 저렇게 되면은 정말 좋죠. 근데 정말 현실에서는 너무 이제 일도 고되고 업무가 많다고 보니까 내가 머릿속으로는 치매가 오신 분이 좀 이상한 소리 해도 같이 막 이렇게 맞받아 쳐주고 좀 거들어도 좀 주고 싶지만 다음 뭐 거 준비하거나 동의서 받으러 가야 되거나 이 일들이 쫙 밀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 현실성이 좀 없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나도 저렇게 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도원 선생. 공부방 안 들어왔어? 뭐 이제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아유, 넘치게 많습니다. 근데 일이 더 넘치게 많아서 1월에 들어가려고요. 아까 뭐 공부방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4년차가 돼서 9월, 10월 정도 되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이제 보통은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업무에서 좀 빼줘요. 공부방이라고 해서 이제 전문의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약간 독서실처럼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모든 과 이제 4년차들이 보통 이제 가서 이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이제 지금 4년차니까 그 전문의 시험 딱 준비하러. 나 31일 날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 보살님. 1월 1일 사주가 대박인 사주다 이 말씀이잖아요. 저기 이제 보면 실제로 이제 애기 사주를 보고 출산 날짜 맞추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좋아요. 네, 있는데 보통은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 시간 맞추려고 보통 이제 수술을 하죠. 자연분만보다는 왜냐면 수술은 딱 나오는 시간이 딱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환자분 수술 시간 때문에 뭐 순서를 바꾼다든지 교수님들이 좀 그렇게 신경 써주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매번 그렇진 않은데 정말 막 그러신 분들은 맞춰주는데 뭐 그렇다고 뭐 분초까지 딱 다 맞추기는 어렵고 그래도 보통 원하는 시간대에 최대한 좀 맞춰주기는 해요. 풍선 환자분 통증이 점점 심해지시네. 근데 약을 그렇게 자주 드려도 돼? 용량과다 아니야? 약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괜찮으신가 보러 가는 거지. 얼굴 보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그렇게 보면 아픈 게 안 아파지나? 어? 아니 환자분이 얼굴 보러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아프다고 그런 건데
이제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거는 이제 저런 말이 맞긴 한데 또 신기한 게 저렇게 흔히 말해서 이제 약간 정성을 들이면 정말 좀 기대도 안 했던 게 좋아지기도 하고 뭐 꼭 환자 상태뿐만이 아니고 뭐 저희가 시술이나 수술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별로 이거 진짜 안 될 것 같은데도 진짜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막 또 잘 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성을 들이다 보면 그 안에서 뭔가 그냥 상황이 좀 약간 바뀌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좀 이만큼이 있었던 게 좀 올라간다든지 항상 뭔가 좀 변화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또 저예요. 어디 뭐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아니, 불편한 게 아니라 너무 안 아픈 게 이상해서요. 뭐가 좀 좋아지셨나? 랩 결과는 전이랑 비슷한데. 1년 차가 안 하던 이제 좀 치료를 좀 해서 이제 좋아지셨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윗년 차는 뭘 했는지 모르고 있고 교수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제 실제 저러면 물론 잘했지만 나중에 이제 혼나죠. 왜냐면 저게 이제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이제 이게 루틴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맞는 치료일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안 맞는 치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런 경우에 뭐 저거를 1년 차가 만약에 안 하던 치료를 나 이런 치료가 있으니까 좋으니까 그래도 요거라도 해보자라고 하면 보통은 일단 윗년차한테 먼저 노티를 하죠. 이러이러한데 해도 되겠냐 해서 윗년차 선에서 될 것 같으면 이제 하라고 그러고 이제 윗년차도 잘 모르면 보통 교수님들한테까지 이제 일단 노티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더가 나오면 이제 다시 오는 거고 이런 경우는 이제 실제로는 지금 이제 결과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넘어가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걸 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1년 차가 뭔가를 했는데 더 안 좋아졌다. 이제 그러면 정말 난리 나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약간 군대처럼 오더 체계가 있기 때문에 1년 차가 뭔가 좀 새로운 거를 막 저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기보다는 좀 그쵸. 잘 되면 다행이지만 왜냐면 이게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기 이제 나와. 받아. 네? 선생님, 빨리요. 어차피 사랑과 영혼이에요. 사모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끙이요. 안테리어 숄더 나오려면 머리를 좀 아래로 내려야 돼. 고개 나왔습니다. 한 손은 못 받치고 한 손. 저희 이제 분만할 때 애기 머리 나오고 어깨만 양쪽이 잘 나오면 이제 그럼 다 거의 다 나온 거거든요. 머리는 나왔는데 어깨가 잘 걸리거나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잘 진행이 안 되거든요. 머리 나오고 어깨 두 개가 순서대로 그러니까 아래로 내렸다가 위로 하면서 이제 탁탁 나오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쑥 나와요. 처음 아이를 받아봤을 때?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2년 차였나 1년 차 중간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잘 크게 문제가 없고 분만이 될 것 같으면 이제 윗년 차들이 다 백업을 해주면서 이제 진행하거든요. 선배들이 다 막 좌우로 쫙 있으니까 사실은 크게 긴장을 안 했었어요. 혹시라도 내가 실수해도 바로 옆에서 이제 딱 해줄 거니까 그래서 별로 긴장 안 하고 이렇게 딱 아기가 딱 나오면 뭐가 딱 물컹한 게 딱 하면서 진짜 그 느낌이 약간 미끌미끌하면서 근데 놓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목을 탁 잡고 이렇게 하는데 딱 앉는데 그때는 딱 그 느낌이 사실 좀 되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냥 그 경험은 사실 잊을 수가 없죠. 그때 그 손에서 느껴졌던 그 촉감 이렇게 딱 안아가지고 그럼 이제 옆에서 딱 그 애기 양수 입에 있는 걸 빼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빨리 태반 자르고 소아과한테 딱 바로 넘겨주면 좀 이따가 이제 보통 애기가 또 막 울거든요. 그러면 괜찮구나. 그러니까 감동이라기보다는 되게 그냥 신기하다. 이제 그 느낌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긴장을 별로 안 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끝나고 나니까 되게 그냥 뭐가 마음이 탁 놓이는 게 있더라고요. 같이 오래 삽시다. 2024년 1월 1일 0시 15분 연미소님 사망하셨습니다.
지목하시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집에서 양수가 터져서 오셨고 지금 주차장에서 바로 올라오셨어요. 지금 애기 머리 보여요. 너 지금 여기서 당장 분만해야 돼. 분만실이랑 당직 교수님 콜 좀 해주세요. 네. 이게 마음적으로나 이제 심적으로는 굉장히 슬프죠. 만약 자기가 주치의를 했고 했던 분이 와서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당연히 이제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좀 슬픈 감정이 이입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슬픈 감정에 되게 이입이 돼서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응급한 산모가 와가지고 안전하게 분만을 해야지 산모도 살고 애기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내가 감정이 없고 아니면 환자한테 신경을 안 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은 저렇게 내가 바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이제 연속으로 일어나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슬픈 감정이나 이제 이거를 외면을 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하게 공감은 하지만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또 빨리 추스려야죠. 그래야지 또 내 일을 할 수 있고 또 다음 사람의 안전하고 그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거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산부인과가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 그 다음에 저무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 동시에 의사로서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그 길을 함께 할 수 있는 좀 유일한 과기도 하고, 그 두 번째는 의사로서 환자의 저런 슬픔이나 아픔의 상황에 공감은 하지만 거기에 빠져 있어서만은 안 된다.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거를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연속으로 이어져서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싶어요. 네. 이런 경우가 더러워. 그러니까 아예 없지는 않은데 보통은 웬만하면 보통 저런 경우에 이제 아기 머리가 나오는 걸 최대한 막아요. 막으면서 최대한 이제 분만실로 올라가죠. 근데 이제 보통 분만실은 이제 응급실에서 이렇게 막 되게 멀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한두 층 위나 보통 거기 다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막 끌고 달려가는 거죠. 응급실 침대 위에서 분만하는 게 사실은 일반적이진 않고 자세도 불편하고 어차피 또 후속 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분만실로 가서 이제 분만장으로 옮겨서 저희가 하죠. 당연히 이제 출혈도 많이 나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저렇게 이제 왜냐면 아기가 거의 뭐 머리가 다 나와 있다. 그러면 일단 아기를 빼야죠. 빼야 되는데 뭐 아기가 머리가 보이고 나올 것 같다 하면 일단은 막고 분만실로 보통 올라가죠. 막 뛰어서. 네. 야, 유주아. 자, 커피 사왔다. 아, 맞지? 산부인과 2년차 오희영입니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번 것도 시즌2가 나오면은 원장님 또 챙겨보실 생각이신가요? 뭐 봐야죠. 사실 저는 뭐 드라마 보는 것도 좋아는 해요. 뭐 재밌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좀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요즘 전공의들 생활이 좀 안 와닿아서 좀 약간 어색한 면도 있긴 했는데 거기서 중간중간 이렇게 좀 현실적인 면도 있고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좀 아쉽다 그런 면이 있어서 다음에 나오면 저도 볼 거는 같아요. 네, 오늘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을 같이 한번 편하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요즘처럼 산부인과에 지원하는 의사 수가 적고 또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과거보다는 조금 줄어든 현재에 이제 이런 드라마가 나옴으로써 조금이라도 산부인과가 이런 과였구나, 분만만 하는 과가 아니라 여러 가지 수술도 하고 그 태아의 생명부터 항암 치료나 이제 암 수술까지도 하는 뭔가 좀 매력 있는 과라는 거를 좀 아실 수 있는 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이제 산부인과 의사들의 이제 생활이나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의 생활도 이제 소개가 돼서 이제 환자분들이나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이제 산부인과를 좀 이해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산부인과는 꼭 여자들만 하는 과가 아니라 남자들도 많이 하는 의학의 한 과다라는 이해도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닥터 길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